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 인터뷰 아나운서 김은수입니다. 오늘은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현정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요. 그간의 양력을 좀 보니까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또 최근에 이렇게 정치계로 입문까지 하셨는데 좀 정치인으로서 현재 자신의 좀 강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오랫동안 이제 산별연맹위원장의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큰 조직을 이제 다뤄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조직 질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고, 네. 우리 그 제도권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조직으로서의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노동운동 하면서 그 사회연대 운동을 많이 이제 주도해 왔고, 좀 이따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사회운동도 많이 주도해 왔고,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노동자라든지 서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그 경험들이 네. 우리 평택 시민들과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같이 이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그 철학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아마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이 저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당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평택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중앙당과의 중앙당과 우리 평택과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그 총선에 낙선 후에 지난 7월에 평택을 지역위원장님으로 재임명되셨는데요. 현재 지역위원회는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역위원회 조직은 이제 20명의 운영위원 분들하고 11개의 읍면동의 협의회장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확대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0여 분으로 되어 있는 상무위원회, 그리고 전국 대의원, 그리고 지역 대의원 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구성과 관련된 재편들은 다 이미 이제 완료된 상태이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고 매주 이제 시도의원 간담회를 네. 통해서 지역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네. 특이한 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로 네. 우분투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지금 5번째 지금 방역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봉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연탄 나는 봉사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봉사 활동으로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은 소통 민원인의 날로 정해서 네. 그날 하루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 평택 시민들에게 받은 이제 민원이라든지 또는 평택시와 관련된 정책 제안들을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시도 의원들과 함께 그 민원인과 같이 그 내용을 논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다양한 성격의 형태를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계시군요.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우분투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최초 처음으로 사용하신 장본인이기도 하신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쓴 책의 제목도 우분투 세상으로입니다. 이 책을 제가 직접 썼거든요. 이제 우분투는 이제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에요. 이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상생과 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이제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네. 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코사족이신데 그분의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이제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켜서 1등하면 과일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놀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1등을 하려고 경쟁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대답이 친구가 슬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동심은 경쟁이 아니라 상상과 연대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그런 방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당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 그 우분투 얘기를 한참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또 거기에 그 다음 날 이제 주호영 그 국민의힘당 그 원내대표께서도 또 우분투 얘기를 하면서 화답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분투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고 좋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분투가 상당히 유명해졌거든요. 저도 덩달아서 그 원조 우분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인터뷰도 몇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정치권에서의 우분투를 언급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 경제적인 환경들이.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상생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든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비대면 사회로 급속도로 이제 전환되고도 있고 요즘 최근에 많이 핫 이슈가 되는데 필수 노동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결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민생의 문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하는 정치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분투를 이제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우분투 하면 사회 연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우분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층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론화 시켜주니까 대단히 보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원조 우분투로서 잘 사회연대 활동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었죠. 네, 위원장님 중앙당 노동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런 전반적인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평택대, 현대위의 하청노조 파업 등 이런 지역 노동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좀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네. 요즘 뭐 다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비대면 노동으로 급속히 이제 바뀌다 보니까 반드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렇게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공기와 같은 노동자죠. 그걸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 필수 노동자들이 우리의 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 제도라든지 처우는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법제도 개선이 되게 필요한 것이 현재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금 약속하고 국회에서 지금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택배 노동자가 또 8번째 그 가로사의 문제가 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중앙 노동 대변인으로서 논평도 내고 이제 실제로 그분들 만나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 같은 같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같은 시민으로서 그 문제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공천받고 내려왔을 때 우리 평택대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된. 여기 노사분규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달간 그 공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고 또 이제 면담도 했거든요. 그 교직원 노조 분들하고 또 교수 분들하고도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사실은 평택대가 그 전 총장, 전에 있는 총장의 비리 문제로 사퇴하면서 퇴진하면서 관서 인사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평택대는 지금 그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도 같이 지금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러한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노사 문제가 바로 이제 임단협의 문제하고 이제 학교 정상화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 있었는데 적어도 임단협 문제를 풀면은 그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띄어지고 공영형 사립대라든지 학교 정상화의 문제만 남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 같이 협심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국회하고
그 교육부를 통해서 그 임단협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문제들이 잘 풀렸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들은 지금 다 떼고 이제 공영원 사립대와 관련된 현수막으로 바꿔져 있죠. 그래서 약간 보람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포승에 있는 이제 현대이하라는 그 공장이 있어요. 그 현대이하 평택 공장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저 사내하청 불법 파견을 이유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 안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특별한 그 법률적인 그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2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그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가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전보 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회사 비슷한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그 3천만 원의 1호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제안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정규직 일부는 그 자회사로 이제 그 들어간 그런 노동자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노동자들 여전히 남아서 몇 개월째 지금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평택이야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평택 시민들이시거든요. 평택의 정치인들 갖고 평택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회사도 또 그 노조도 너무 이렇게 판결과 법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그 기아 현대차의 사례도 있거든요. 유사한 사례였는데 그 노사 간의 그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선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그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택은 50만 인구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이 평택 지역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발전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그 평택은 평택항이라든지 또는 그 주한미군 그리고 고덕국제 신도시 뭐 이렇게 대변되는 이제 그 브레인시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발전과 성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어요. 있고 또 여기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맞아요.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서부 쪽과 남부 쪽과 북부, 서남북 간의 그런 불균형 발전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 불만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라든지 교육 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불만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 이제 다양성이 공존하는 평택에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신 건 딱 한 가지를 딱 얘기하시니까 딱 하나만요. 예,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이재명 도지사하고 그 공간에서 정심을 같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지만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평택항 문제, 평택항 발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택항이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항구거든요. 그렇죠. 국책항이기도 하고 또 평택을 상징하는 항구잖아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다른 도시에도 같이 있을 수 있지만 평택항은 정말 딱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거든요. 근데 이 평택항과 관련된 그동안 많은 이제 그 청사진이나 발전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사진으로만 그 평택항의 비전이나 그 청사진이나 이런 그 정치인들의 약속이나 이런 것만 보면 지도도 이제 그것들을 반영해서 그려놔가지고 엄청나게 그 평택항에 대한 그 기대나 그 기대치가 대단히 거기가 발전되어 있고 또 더 될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가 실제로 평택항을 가보면 많이들 실망하시거든요. 실제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는 매립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매립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평택항이 이제 국책항으로서의
컨테이너인지 물류에 대한 그 항구로서의 그런 그 평택항도 있지만 네. 또 거기에 국제 여객 터미널도 있거든요. 국제 여객 터미널의 문제도 있고 또 뒤에 그 현덕지구라든지 포승지구에 대한 발전 문제, 그리고 물동량을 그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쪽이 이제 그 국제항이고 이제 이제 물류 그 항이다 보니까 네. 그 관광과 관련된 그 시설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신수공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지금 평택고 그 관광단지 개발도 지금 이제 계획하에 하고 있는데 아직 거의 지금 막 시작 단계, 이제 보상 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네. 그리고 또 중앙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이 평택항의 저기 전반적인 그런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관심과 그 관심을 일단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예산도 이제 배정이 될 거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진척이 훨씬 더 빨리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평택항 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전기차 그 배터리 공장도 지금 새로 들어와 있고 네. 지금 그 수소 그 저기 생산 업체들도 거기다가 지금 짓고 있는 생산기 수소 생산기지도 거기 만들어서 친환경 그 쪽으로 계속 그렇게 그 포커싱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평택에 랜드마크 상징처럼 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평택에 있는 그 또 마찬가지로 평택시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와 관련된 로드맵들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그 민간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꼽는다면 평택항을 딱 꼽으셨네요. 꼽고 싶습니다. 예.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네. 평택고 수질도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네. 개선되는 평택항을 꼽고 싶습니다. 평택호도 약간 덤으로 얹으시는 거예요. 예, 평택고 수질이 네.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맞아요. 10개의 그 하천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평택호인데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평택고 수질 개선을 하려면 우리 평택시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 관련되어 있는 11개의 하천들이 흘러나오는 이제 지자체라든지 또는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중앙에는 환경부가 같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협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달에 그 평택고 수질 개선 관련 토론회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안성천이나 진이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쪽에 흘러내려오는 하천들이 있는 거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 5분하고 환경부를 관할하는 상임위인 환노위 의원 한 분하고 해서 저랑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2일 날 평택고 수질 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할 예정으로 있어요. 11월 2일이요?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정부야 중앙정부의 관심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제 오는 11월 2일에도 네. 그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평택호 수질 개선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평택에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평택고 수질 개선 문제라든지 평택항의 문제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삼성전자도 여기 들어와 있고 브레인시티도 있잖아요. 이런 지역의 주요한 현안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평택이라는 그 지역 안에서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택시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평택과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할 때 그 문제를 가장 손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대선과 지방선거가 향후 2년 뒤인 2022년에 열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지역위원회 전략이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가 닥치고 공격 스포츠에서 닥치고 공격하면 닥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닥컨이라고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닥컨이요? 닥치고 헌신하자. 닥헌. 닥헌. 그래서 우리
그 평택에 있는 시민들 네. 이제 이건 뭐 순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제 제가 여기 평택에 내려왔을 때 많은 주변 분들이 저한테 해준 조언이시기도 한데 네. 이 지역인의 활동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한정된 우리 당원들 중심으로의 지역인의 활동들이 그 동안에 좀 해왔던 그 관행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 지역인회를 공조직처럼 그 운영을 해서 평택 시민 전체에게 그렇게 전체와 같이 하는 이게 열린 그 지역위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우리 당원님들한테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분투 봉사단이라든지 네. 또는 소통 민원인의 날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네. 우리 지역위원회가 그 시민들한테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들을 시민들에게 줬을 때 시민들이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에 호응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런 역할들을 그 우리 평택을 지역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2022년도에 쓰는 대선에도 우리 대통령 그 선거에서도 그런 힘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재집권을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이 가능했을 때 이제 내후년 2022년 3월이잖아요, 대선이. 네. 바로 그 뒤에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지방선거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연동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또 그 2년 뒤에 있는 이제 총선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예. 행보에도 참 관심이 가져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 그 중앙당의 노동대변인을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253개 지역이 있거든요. 네. 전국에.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낙선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한 90여 분 계시거든요. 네. 그 협의회에 제가 지금 사무총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역할도 지금 좀 해야 되고 또 중앙당의 노동대변인으로 또 임명돼서 그 대변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평택에서의 그 지역 활동도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과제가 이제 주어졌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분초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또 지난주에는 저쪽 서부 쪽 들녘에 가서 벼베기 하는 현장에도 같이 가서 그 체험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저의 장점이 이제 오랫동안 그런 조직 활동을 해봐서 그런 게 뭐 이렇게 헌신하고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몸에 체질적으로 체화돼 있어서 네. 힘들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까 평택 시민들에게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는 자세로 네. 열심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택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은 서부 쪽에는 평택항이 있고 또 우리 팽성과 송탄 쪽에는 또 주한미군도 있고 또 고덕에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있고 또 브레인시티도 들어와 있고요. 또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또 아시다시피 농촌도 있는 도농 복합 도시이죠. 다시 말하면 대단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도시이거든요. 평택이라는 도시가. 네. 그리고 1년에 인구가 2만 명씩 거의 늘어나는 아주 팽창하는 그런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성장 속에서 또 우리가
또 평택 시민들이 함께 균형 있게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의 질도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양성이 공존하는 평택에서 제가 그동안 쭉 추구해왔던 사회 연대의 가치, 우분투의 가치들이 그 저한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택 시민들 그 다양성이 공존의 평택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평택에 온 지 이렇게 길진 않지만 평택이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평택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실천들에 지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우분투 정신이 정치를 넘어 사회 전반 곳곳에 다양하게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김 위원장님의 행보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YBC 스페셜 인터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